饿不饿啊？有方便面。亚硝酸盐不健康。好歹补点营养，咱再聊。录完没料啊？ 우리나라만 PPL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국 드라마도 PPL이 있다. 이런 건데, 보시면은, 백종원 아저씨 닮은 그 중국 배우 뒤로 뭐 두유 같은 음료수가 쫙 진열이 돼 있잖아요. 여기가 식당이 아닙니다. 사채업자 사무실인데, 근데 왜 음료 진열장이 나열되어 있고, 똑같은 음료수로 채워진 건지, 중국도 똑같다? 뭐 이런 거죠. 자, 제가 이거를, PPL이니까 배경으로 짠! 놓고는, 일단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소설의 제목은 무증거 범죄인데 드라마 제목은 무중지죄.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쩌진천이라는 작가의 소설을 토대로 만들어진 드라마인데 시작은 으슥한 골목길에서 이제 줄넘기 줄에 목이 졸려 죽은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그 옆에는 눈사람과 함께 나를 잡아줘! 라는 글자가 적힌 종이가 발견이 되는데 범행 도구에서 발견된 지문과 왼손잡이의 지수로 확인되는 시신을 통해서 4년 전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연달아 3차례 살인을 저지른 눈사람 살인마에게 당한 피해자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사건은 린이라는 여자 형사를 중심으로 이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경찰에서는 이번에야말로 꼭 범인을 잡겠다며 엔랑이라는 남자 경찰이 합류하게 돼요. 당시 경찰에서는 현장에 피해자의 발자국만 남아있고 범인의 발자국이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수사에 난항을 좀 겪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추가 투입된 엔랑이 사건 현장을 보자마자 제압당한 사람이라면 격하게 막 발버둥을 쳤을 건데 이 현장에서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실제로는 미리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에 피해자의 신발로 갈아 신고 들쳐업고는 옮긴 범행일 거라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이전까지는 눈사람 살인마가 이런 방식으로 상대를 처리한 적이 없는데 아마도 예전에 비해서 몸이 많이 쇠약해졌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이런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 죽어서 발견된 피해자의 이름이 순홍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주후이루라는 내연녀가 있었어요. 이 이름이 좀 힘들어요. 근데 그 순홍원이 죽은 이후에 이제 그 부인이 그동안에 저 내 남편이 바람피네라고 하면서 벼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내연녀를 찾아가가지고 야 지금까지 우리 남편이 니한테 해준 차며 집이며 돈이며 다 뱉어내 개어내 하면서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내연녀 오빠가 작은 식당 같은 걸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막 조폭들을 시켜가지고 막 대기해서 방해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게 내연녀인 주후이루는 이게 4년 전에 오빠가 사고를 당했어. 그러면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보니까 죽은 피해자 순홍원에게 이제 금전적인 도움을 얻게 되고 그 후에 좀 원치 않은 그런 관계로 발전한 상황이었는데 여러 차례 헤어지고 싶다 했음에도 이제 폭력과 감시로 관계가 이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순홍원이 죽으니까 이제 그 부인이 이제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지. 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던 중에都住手！我是他的律师，你们刚才做的录已经都录像了，我的当事人随时可以起诉你们。等吧，走。还记得我吗？ 주후이루의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고워라는 남성을 만나게 되는데 주후이루 주변에서 계속 이제 조폭들이 서성이고 이러니까 우리도 폭력 조직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스스로를 보호하자면서 노랑머리라는 조폭에게 연락을 하게 돼요.
당시 고위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남성으로 나오는데 몰래 주후이루를 좀 아니다 몰래는 아니다 대놓고 좋아한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건너 알고 있는 이제 조폭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노랑머리라는 사람은 그냥 양아치였어. 허풍꾼 양아치 이런 놈이었는데 주후이루를 만난 이 노랑머리가 내가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고는 자신과 좀 관계를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후이루가 이거 무슨 말이냐면서 거절하고 막 벗어나려고 하니까 강제로 막 쫓아와서 겁탈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멀리서 좀 불안해서 지켜보고 있던 권위가 그 모습을 보고는 뒤에서 얼음으로 그 노랑머리 뒤통수를 빡 하고 내려쳐요. 그리고 이제 주후이루가 마침 가지고 있던 칼로 그 노랑머리를 막 찔러서 죽이게 되는데 보셨죠? 상황을. 두 사람은 서로 이제 내가 한 짓이야 하면서 다투고 있는데 그때 어느 남성 한 명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더 이상 현장을 건드리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희들 정황을 보면은 둘 중 누가 죽였다고 해도 진실은 어차피 밝혀질 거니까 그냥 자수하는 게 나아 이럽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망연자실 해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던 남성이 그 모습을 보더니 돌아와서는 하는 말이 너희들 만약 지금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면 그러겠어? 라고 물어요. 당연히 두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에 응하게 되고 그렇게 이 알 수 없는 남성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사건은 얼어붙은 강위에 세워진 이제 승합차 부근에서 발생했거든요. 노랑머리는 이제 주후이루에게 차 안에서 순홍원의 아내를 기다리며 맥주나 한잔 하자 하면서 끌어들인 다음에 막 겁탈을 시도한 거였는데 차에서 뛰쳐나온 주후이루와 그걸 뒤쫓던 노랑머리를 거위가 이제 얼음으로 뒤통수를 내려치고 막 칼로 찌른 이런 상황이잖아요. 의문의 남성이 그 이야기를 딱 듣더니 우선 주변의 얼음으로 주후이루의 다리를 이제 부상을 입혀라 라고 시킵니다. 그리고는 권위 보고 주후이루를 업고 사람들이 많은 곳까지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새벽 2시가 되면은 몰래 자기가 말한 장소로 찾아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사람은 그 남자가 하라는 대로 하고 새벽 2시에 세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进来，把门关上。 大叔，这就是你们家吗？ 그곳은 이제 그들을 도와준 알 수 없는 남자의 집이었는데 집안은 있어야 할 것만 있는 듯 좀 썰렁한 분위기였고 뜯겨진 약봉지 같은 게 막 가득한 모습을 보여줘요. 하여튼 그리고는 남자가 이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다음날 아침에 경찰들은 이제 얼어붙은 강위에서 시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근데 현장에 도착하고 보니까 주변에 막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으니까 처음 시신이 발견될 당시 주변에 접어진 돈이 막 뿌려져 있었고 사람들이 그 돈을 주우려고 몰려와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This is China.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 후에 이제 경찰들이 주변 CCTV를 확인해 보는데 권위가 주후이루를 업고 막 강을 건너는 모습을 확인하게 돼요. 사실 이것 또한 그 의문의 남자가 시킨 행동이었는데
주후이루가 이 노랑머리를 막 칼로 찌르면서 막 몸에 피가 튀었거든요.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업고 가라고 한 것도 있었고, 어차피 당시 상황을 보면은 경찰이 결국은 주후이루를 찾게 될 거니까 미리 이렇게 행동하라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상이나 한 듯이 이제 경찰들이 주후이루를 찾아가는데, 카메라를 보니까 당신이 업혀가던데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아, 그거는 내가 다리를 다쳐서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상처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아니 그러면 그 자리에 간 이유는 뭐죠? 라고 물어보고, 그거는 오빠가 작은 가게를 하는데 볶음밥 배달이 들어와서 내가 갔다가 뭐 추행을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달아나다가 다리를 다쳤고, 때마침 친구가 나타나서 그 자리를 벗어난 거지 그 이유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또한 모두 그 의문의 남성이 시키는 대로 말한 거였는데, 그러던 중에 범행 현장에서 눈 속에 파묻혀 모르고 있던 맥주캔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맥주캔에는 뜻밖의 눈사람 살인마의 지문이 묻어져 있었고, 이렇게 용의선상에서 주후이루와 권희는 일단 한 걸음 벗어나게 돼요. 이 두 사람은 이게 풀려나면서도 자신을 도와준 남성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이게 너무 일이 잘 풀리는 거 아닌가 하면서 그 남자는 정체가 뭐지? 라고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반면 이제 경찰들은 이제 사건이 제자리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CCTV로 범행 시간 근처에 지나가던 차량을 일일이 조사하는데, 엔랑은 차량 리스트 안에서 러원이라는 뜻밖의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은 은퇴했는데 한때 경찰 검시관의 베테랑이었던 인물로 과거 엔랑과도 좀 인연이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 이 사람이 그 권위와 주후이루를 도와준 인물인 거예요. 엔랑은 이제 러원을 찾아가서 지금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러원은 뭐 덤덤한 듯 이야기하면서도 사건에 대한 부분에서 숨김없이 도움을 줘요. 자기가 꾸민 일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라고 물어보니까 이거 이런 거 같은데? 라고 하면서 알려줬다는 거죠. 그렇게 막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하는데, 려원이 예전과는 달리 많이 쇠약해졌다는 걸 엔랑은 알게 됩니다. 至于吗？这2杯酒，你手怎么了？ 그게 두 사람이 막 컵으로 짠을 하는데, 려원이 오른손으로 컵을 잘 들지도 못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아, 지금 요독증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별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려원은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와, 이 사람 꽤 많이 좀 안 좋은가 보다라는 건 엔랑은 느낄 수 있었어요. 자, 일단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려원이라는 남자가 과거 유명한 경찰 검시관인 것은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근데 주후이루와 거위를 왜 도와줬는지, 이 사람이 진짜 눈사람 살인마인 것인지 하는 게 의문인 거죠. 다시 이야기는 돌아와서 엔랑은 려원의 그런 모습을 보고 혹시 이 사람이 하면서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있던 날 려원은 주후이루와 거위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경찰들은 목격자, 증거, 증언, 이것이 없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 너희는 사건에 대해서 모르면 모를수록 경찰들도 알아낼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의구심 같은 거 가지지 말고 앞으로 그냥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행동했던 건데, 주후이루와 권희는 딱 하나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려윈의 얼굴이었습니다. 예, 만났으니까 얼굴은 알 거 아니야. 엔랑이 려원과 주후이루를 찾아가서 노랑머리랑 막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이 눈사람 살인마라는 놈이 있는데 이 녀석이 그동안 사람들을 죽였어 하면서 막 죽은 피해자 사진 같은 것도 보여주고 일부러 막 흘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녀석이 범인이야 라면서 려원의 얼굴 사진을 슬쩍 보여주는데, 那这凶手是谁啊？是谁？哎呀，警察心里早就有数了，袁良，就是他。
지금까지 이제 주후이루와 권희는 진짜 자신들이 뭘 어떻게 해서 용의선상에서 벗어났는지를 모르고 있어서 태어날 수 있었는데 순간 짝 엔양이 보여준 려원의 얼굴을 보고는 당황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엔양 또한 아하 뭔가 있구나 라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양은 려원이 은퇴 이후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려원이 은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와 딸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실종 신고를 하였지만 찾지 못했다라는 걸 알게 돼요. 헌데 실종이라 하는 게 형사과에서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 이후 3개월이 지나면 모든 조사가 종료 처리되는 거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 차례 려원이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결국 아내와 딸은 찾지 못하고 조사는 종료 처리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들은 려원이 가족들이 실종된 다음에 경찰들이 사건에서 이제 손을 떼니까 이에 대한 안갚음으로 눈사람 살인마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가짜 지문 같은 걸로 조사에 혼돈을 주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경찰들은 이 지문이 무언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시작하는데 验证干嘛呀？又闹什么幺蛾子？是这样的，这附近的社区都要录，以后身份证要用。哎，你们是不是在抓人呢？对了对了，是不是抓前几天电视里播的那个雪人啊？ 여기서 또 한 번 대륙의 클라스가 나오는 게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지문을 직접 따면서 대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도시의 시민이 600만이라 나오거든요. 그럼 손가락이 10개면은 6천만 개의 지문을 딴다는 건데 이게 중국은 합니다. 이거를 그냥 해요. 경찰들이 찾아가서 해. 물론 뭐 모든 사람들을 조사하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뭐 조사를 한다,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나오는데 뭐 일단 한다면 하는 거죠, 중국은. 하여튼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엔낭이 술을 한 병 사들고는 려원을 찾아와요. 그래서 려원이 아니 이게 무슨 술이지? 라고 물어보니까 일일이 지문을 대조하면서 조사를 하다가 결국은 유력 용의자의 거주지를 찾았고 그거를 축가하는 술입니다 라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려원은 몰래 엔양이 가지고 온 서류 내용을 확인하고는 용의자 거주지로 직접 찾아가는데 이게 딱 봐도 뭔가 구린 냄새가 나잖아요. 이게 서류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 범인 찾았어요 했다는 게. 그런데 이제 려원은 그 서류가 있는 장소를 이제 몰래 찾아가는데 그거는 함정인 거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엔양은 려원한테 당신이 눈사람 살인마인 거 알고 있는데 사실대로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당연히 뭐 려원은 그냥 나는 여기 볼 일이 있어서 온 거지 사건이랑 관련이 없다라고 잡아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의 과거 에피소드가 또 하나 나오는데 8년 전으로 나오거든요. 려원은 당시 인정받는 경찰 검시관이었고 엔낭은 그런 려원에게 이제 살짝 경쟁의식을 가진 형사라고 나와요. 그러던 중에 미완성인 건물 옥상에서 죽은 지 8개월이나 지난 시신이 발견되는데 당시 사건을 수사하던 엔낭은 아내가 남편의 폭행을 참지 못해 저지른 범행이라면서 아내의 자백을 받아냅니다. 근데 그 수사 보고서를 읽어본 려원이 엔낭에게 범인이라는 여성의 체중은 45kg이고 남편은 90kg가 넘는데 하룻밤에 시신을 들쳐업고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서 잠겨진 문의 걸쇠를 해제하고 숨겨놨다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추궁을 해요. 그리고 초기 보고서에는 그 집 아들이 집에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최종에는 학교에 가서 집에 없었다고 변경이 된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엔낭이 당연히 이거는 내가 조작한 사건이고 범인이 아들인 건 맞는데 어머니가 뒤집어 쓰기로 한 거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도와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려원은 우린 경찰이고 진실을 찾는 게 일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 일로 엔양은 징계를 받고 그 아들은 진범으로 밝혀져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나오고 나서 상황이 이제 역전이 된 거죠. 그러면서 엔양이 려원에게 당신이 그때는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은 왜 이런 일을 벌이냐 라면서 다그치는데 당신이 노랑머리를 죽이지 않은 거는 알고 있다. 근데 왜 주후이루와 권희를 도와주는 거지? 라고 물으니까 려원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주후이루가 우는 모습이 마치 내 딸과 같았어 라고 이야기하고는 우리가 지금 이러는 건 어째 보면 부질이 없다.
우리 협상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료원이 하는 말이 범인을 잡기 위해선 목격자, 증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엔낙 너는 아무것도 없다. 그냥 나를 추궁하는 건 추측일 뿐이다. 지금 눈사람 살인마는 따로 있고 그자를 잡아서 내 앞에 딱 한 번만 데려다 주면 네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겠다라고 제시를 해요. 이게 어느 정도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제 진작에 아셨겠지만은 료원은 아내가 실종된 이후에 혼자서 막 조사를 하면서 범인을 찾다가 증거가 되는 물품이라든지 지문을 찾게 되는 거였어요. 근데 사건은 이제 경찰 수사는 이미 다 종료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이제 개인 혼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료원은 이제 눈사람 살인마라는 모습으로 진범을 찾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여왔던 거예요. 실제로 눈사람 살인마는 료원이었어.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는 그 장소에 자신의 아내를 죽인 범인의 지문 같은 거를 남겨두고는 나를 찾아줘 라면서 종이도 남기고 하면서 했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리펑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진짜 발음이 너무 힘들다 이거. 일단 이 사람이 료원의 아내와 딸을 죽인 범인인데 사진을 보시면은 조금 행동이 엉거주춤하면서 목에는 이렇게 번거지 장갑 같은 거를 걸고 있거든요. 살짝 연변 거지 느낌 나는 캐릭터인데 이 사람이 평소에는 화장터에서 일하지만 사실은 아주 무서운 아저씨예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는 모습 보여주는데 예, 이 드라마에서는 40세라고 하던 것 같은데 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 여기서 일단 제가 잠시 끊고 좀 말씀을 드릴게. 우선 이게 원래 책이 원작인 것을 이제 12부작으로 드라마화 하면서 늘렸거든요. 좀 추가된 요소가 좀 있고 이런데 저도 지금 이야기 구조상 좀 상당수를 좀 드러내면서 요약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후반부는 상당히 각색이 되었습니다. 완전 그냥 결말이 달라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기가 힘드니까 저는 그냥 드라마 쪽 스토리로 이야기를 드릴게요. 우선은 료원이 엔낭에게 눈사람을 잡아달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헤어진 건데 아까 말한 그 리펑텐 그 범인이 먼저 료원을 찾아옵니다. 예. 그 료원은 리펑텐이 이제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리펑텐이 하는 말이 알잖아. 내가 눈사람이야 라고 해요. 하여튼 리펑텐이 내가 범인이다 하면서 찾아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그 사건 그 부인이 남편 죽이고 건물 옥상에다 유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 범인이었다라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의 아내와 아이가 사실은 내 전 애인과 자식인데 네가 진실을 밝힌다면서 결국 아들이 감옥으로 간 이후에 아들은 자살을 했고 너에게도 그런 똑같은 고통을 주고 싶어서 내가 네 아내랑 딸을 죽인 후 실종 처리시킨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하면서 분노한 두 사람은 막 몸싸움을 하는데 료원은 좀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평태는 이놈은 굳이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아도 오래 못 살 놈이구나 하면서 웃으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료원은 뒤늦게 발견돼서 병원으로 옮겨지는데 결국은 사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아까 주후이루가 순홍원의 내연녀가 된 계기라면서 오빠가 사고를 당해서 돈을 빌리게 된 거라고 했잖아요. 그 주후이루에게는 주프라이라는 오빠가 있는데 그때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잃고는 이제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노랑머리가 죽고 나서 경찰들이 막 식당에도 오고 가고 동생을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동생이랑 관련이 돼 있구나라고 오빠는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오빠가 노랑머리는 내가 죽였다라는 유서를 남기고는 자살을 해버립니다. 주후이루는 오빠가 그냥 갑작스럽게 죽어가지고 이제 멘탈이 나가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거위가 겨우 이제 보듬어서 위로를 합니다. 괜찮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경찰 상부에서는 죽은 료원이 눈사람 살인마인 거고
주후이루의 오빠 주프라이가 이제 노랑머리의 범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사건은 종결이 나버려요. 그리고 이제 시간은 이제 1년이 흐르는데 권위는 그 변호사로 이제 성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뭔가 세월의 때를 탄 그런 모습 보여주고 더 많이 바뀐 게 엔낭은 경찰을 그만두고 이제 깡패가 되어 있어요. 이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이 뒷부분은 소설에 없습니다. 그냥 드라마만의 요소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깡패가 된 이유가 뭐냐면 洛文，你能听见对吧？ 이 경찰에서는 이제 눈사람 살인마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종결했잖아요. 근데 엔낭은 리펑텐이 범인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리펑텐 주변을 맴돌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다가 자살한 주프라이의 기일날 엔낭과 주후이루는 이제 무덤에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엔낭이 이런 말을 꺼내는 게, 노랑머리 사건 당시에 경찰에서는 누구도 주프라이를 의심한 사람이 없다. 목격자, 증언, 증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갑자기 유서를 통해서 내가 범인이다 라고 했는데, 그때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주후이루가 어느 날 갑자기 오빠가 내가 막 경찰 조사를 받고 이러니까 그냥 우리 이 도시를 떠나자 라고 하고 실제로 가게를 정리하고 도시를 벗어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오빠가 자살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엔낭은, 그럼 당신 오빠가 죽음으로써 당신은 다시 이 도시에 남게 된 거고, 노랑머리 사건도 종결이 되었는데 이로써 누가 제일 혜택을 봤을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건 바로 권위였죠. 사실 주프라이를 죽이고 나서 자살로 위장시킨 것도 권위였어요. 그리고 아까 이 리펑텐이 려원을 찾아갔다 했잖아. 그것도 권위가 리펑텐에게 려원의 위치를 알려줬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잠시만요, 아저씨. 거위와 리펑텐이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거죠? 거위는 노랑머리가 죽을 때 가방을 훔치게 되는데 그 안에는 사채업자의 목숨과도 같은 장부가 들어있었고, 사채업자는 그것을 찾기 위해 리펑텐에게 의뢰를 합니다. 결국 리펑텐은 거위를 찾아내고 죽이려는 찰나 은인인 러윈이 눈사람 살인마 행세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자신의 목숨을 건지게 된 거였죠. 아하, 그렇구나. 엔낭과 만남 이후 이제 돌아온 주후이루는 그날 밤 자고 있는 권위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리펑텐과 권위가 서로 연락한 메시지를 보고는 엔낭이 했던 말이 전부 사실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는 권위에게 아니 이게 어째 된 거냐면서 당신이 진짜 꾸민 짓이냐 라고 물어보는데, 권위는 이게 다 리펑텐 때문이다 라고 변명을 하거든요. 근데 제 말하면 누가 온다? 리펑텐이 등장한다. 갑자기 리펑텐이 총을 들고는 그 집에 찾아와요. 이게 왜 찾아올 수 있었냐면 엔낭이 리펑텐한테 알려준 거였어. 지금 주후이루가 권위를 의심하고 있는데, 이 사실이 알려져서 만약 권위가 자수를 하게 되면은 리펑텐 너도 역시 잡히게 될 상황일 거야 라고 경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리펑텐은 이제 주후이루와 이제 권위를 죽이려고 찾아온 건데, 이거를 기다리고 있던 엔양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가지고 리펑텐을 범인 현장에서 제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권위랑 주후이루는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경찰에게 잡히게 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나는데, 사실 엔딩적인 요소로 보면은 드라마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소설에서는 마지막에 뭐 비슷하긴 한데 어떻게 끝나냐면, 주인공 중에서는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고 그 오빠가 동생 대신에 내가 사실을 한 거다 라면서 막 이렇게 소동을 벌이는데, 결국 말로 설득하고 두 사람은 마지막에 반성하면서 자수했다 이렇게 끝이 나거든요.
이게 추가로 몇 마디를 덧붙이자면은 국중에 린 형사라고 나오는 경찰은 소설에서는 자오태민이라는 남성입니다. 그리고 엔양이라는 형사 또한 소설에서는 이제 수학과 교수라고 나오는데 이게 설정 자체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 X에 헌신해서 좀 빌려온 부분이 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라마에서는 이제 캐릭터도 좀 남녀를 바꾸고 결말도 바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뭐 상당한 변주가 있었던 작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몇 가지 놀랬던 요소는 제가 말로 하긴 좀 그렇고 스샷으로 제가 올려드릴 텐데 저는 이런 게 일반적인 중국의 시대상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중국 사회를 묘사하려고 노력한 작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드라마 12화를 보면은 리펑텐이라는 캐릭터가 카메라 너머로 넌지시 건네는 대사가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중국 인민들을 향한 메시지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추가하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중국 작품 리뷰하면서 첫 장면에 막 자본주의에 꽂힌 PPL 같은 거를 삽입한 게 괜히 삽입한 게 아니에요. 다 생각이 있어요. 예? 잠시만. 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무중쥐제라고 검색하면 풀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자막은 한국어를 지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좀 구하셔서 보시려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끝! 你家天黑是几点呢？啊？